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릅커듀, 릅듀커, 이 1980년대에 태어난 3명의 트리오가 서서히 좀 시대가 저무는 느낌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뛰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들의 플레이를 동시대에 지켜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NBA를 봤기 때문에 항상 그 시대를 관통했던 선수들이 떠날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특히나 좀 단명한 선수들, 앰퍼니 하더웨이라든지 혹은 찰스 바클리처럼, 찰스 바클리는 단명은 아니었죠. 다만 끝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듀란트, 르브론, 커리는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했고 또 여전한 그런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 3명의 위력이나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3명의 소속팀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서서히 또 이 3명을 좀 떠나보내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 그리고 커리의 골든스테이트, 듀란트의 피닉스, 자, 이 세 팀의 성적이 거의 엇비슷한데요. 이 세 팀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피닉스 선즈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1월 22일 현재 피닉스는 21승 21패, 서부 컨퍼런스 10위입니다. 야, 이건 진짜 30개 팀 가운데 돈 제일 많이 쓰고 세컨 에이프론 초과한 팀이 21승 21패다? 일단 현재까지는 처절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든, 아니면 브래들리 빌이 정말 온갖 정남이 다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하게 만들든, 지금 피닉스 선즈는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피닉스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로스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닉 리차즈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대세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는 또 아니죠. 자, 서부 컨퍼런스 10위고요. 득점은 112.7득점, 실점은 114.4득점.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리고 페이스 23위. 늙은 팀이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듀란트의 활약 속에 10위지만 수비 레이팅이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자, 그 탓에 넷 레이팅도 19위, 마이너스 1.8에 그쳐 있습니다. 3점을 비롯한 야투 효율 자체는 괜찮은데 보시면 아래쪽에 수비의 지표들이 전부 다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부든홀저라는 명장을 데려왔지만 딱히 지난 시즌 프랭크 보겔 감독이 이끌던 때와 달라진 면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 레이커스는 어떨까요? 그래도 피닉스보다는, 또 골든스테이트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6위, 22승 18패, 5할 승률에 엄청난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늘 시즌이 끝난다면 그래도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위치니까요. 자, 그런데 이 팀은 득점이 18위, 오펜시브 레이팅은 13위, 실점이 17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23위.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공격력으로 먹고 사는 팀이다. 수비는 상당히 좋지 않다. 제이제 레딕 감독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 22위입니다. 한때 레이커스가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의 LA 레이커스도 젊은 팀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달튼 크랙트, 오스틴 리브스, 맥스 크리스티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또 앤서니 데이비스도 어느덧 30살이 넘었고 르브론 제임스도 과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3이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2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넷 레이팅도 마이너스 2.7, 21입니다. 그러니까 넷 레이팅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3점은 JJ 레딕 감독이 부임했지만 썩 좋지 않습니다. 전체 시도 개수 27위, 성공 개수 27위, 그리고 3점 성공률은 전체 20위에 불과합니다. 정말 드라마티컬하게 굉장히 극적으로 이 수비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도 소소한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레이커스가 피닉스나 골든스테이트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뭐 상대에게 엄청난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승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스테픈 커리가 이끌고 있지만 현실은 피닉스와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 10위권 진입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승 21패에 머물러 있고요. 딱 승률 5할입니다. 홈에서도 11승 11패, 원정에서도 10승 10패, 최근 10경기도 5승 5패. 뭐 약간은 무미건조하고 약간 맹물 같은 그런 이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팀은 수비는 괜찮아요.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1위인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21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는 팀이야. 빈공이 심각해요. 평균 득점만 놓고 보더라도 21이니까요. 또 페이스도 원래 스티브 커 감독이 페이스에 대한 변주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올 시즌 페이스는 15위. 제 체감보다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쿠민가가 빠져있긴 합니다만 쿠민가를 제외한다면 빠르고 날랜 윙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드래먼드 그린 완전히 뭐 에너지가 바닥이죠. 스테프 커리 어쩔 수 없이 늙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캐번 누니,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GP2 전부 다 뭐 3점이 안 되는 선수들이 또 많다 보니까 난 슈터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스 앤 스페이스가 되질 않고 있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계속 낡아빠진 그런 모션 오펜스를 쓰고 있고 픽앤롤을 뭐 많이 늘렸다고는 하지만 그 픽앤롤의 위력 자체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데니 슈로더가 현재까지 완전히 실패작인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선수 개개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케빈 듀란트 건재합니다. 정말 매 경기 36분씩을 진짜 기계처럼 끊어서 뛰고 있습니다. 마이크 부데로저 감독이 그래도 매니징이 되는 인물인데 듀란트가 36분을 뛰길 원하죠. 27.3득점, 6.4리바운드, 4.1 어시스트, 야투 50% 이상이고요. 자유투도 82.5%, 3점 8개 던지면 3개 들어갑니다. 88년생의 선수가 그리고 통산 3만 득점을 앞두고 있는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인데 이 정도 기록 어마어마하죠. 아직까지 듀란트는 충분히 본인의 탱크에 가스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또 본인의 누적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승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빈 듀란트가 뭐 1, 2년 내로 은퇴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맷 이시비아 구단주가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인데 듀란트와 연장 계약을 맺고 싶다라는 의중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듀란트가 물론 우승에 대한 열정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가면서 33,000점 뭐 이 정도 기록 세우면서 누적을 채우고 은퇴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피닉스에서는 저는 우승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듀란트가 우승하고 싶은 팀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언해피를 띄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피닉스의 셀러리 디자인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도 기록이 떨어졌다, 기복에 시달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여전히 훌륭합니다. 23.8득점, 40살의 나이에 리바운드 7개 이상, 어시스트 무려 8.9개고요. 그리고 야투가 51.4%, 3점이 40%, 효율도 훌륭합니다. 턴오버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낼 수 있는 세금이고요. 수비를 안 한다, 수비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평가가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니까요. 다만 자,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공격에서 이 정도의 몫을 해줄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은퇴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스테픈 커리. 자, 이 세 명 가운데 가장 출전 시간은 관리를 받죠. 스티브 커 감독이 또 제일 잘하는 부분이 선수들을 혹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스타들을 잘 관리하죠. 그 관리라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출전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슈퍼스타들의 욕심을 억제시키는 그런 관리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는 31.6분으로 출전 시간을 잘 끊고 있습니다. 22.9득점. 스테픈 커리가 뭐 30점, 28점, 29점 넣었던 시즌과 비교한다면 볼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전성기와 큰 차이가 없고요. 손도 빠릅니다. 1.2개. 하지만 또 수비에서 상대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많았습니다.
자, 야투가 44.8%, 3점은 여전히 40%가 넘습니다. 그만큼 뭐 야투의 효율, 또 3점의 위력은 여전합니다. 자유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스테픈 커리가 과거처럼 더블팀, 트리플팀 몰고 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3점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가 필요한 건 커리가 1옵션으로 뛰는 게 아니라 커리를 2옵션으로 내리고 커리의 볼륨과 효율을 잡아먹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피닉스 선즈와도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레이커스가 2029년, 2031년 드래프트 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은 어떻게 본다면 서로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 거죠. 물론 피닉스는 아예 팔만한 그런 미래 에셋도 없지만, 워리어스와 레이커스는 르브론과 커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전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파이널 예상이 괜찮았지만 올 시즌 폭망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분석하지 말고 예상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뭐 제 유튜브니까 제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세 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낼 팀은 LA 레이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는 거죠. 다만 레이커스가 지금 이대로 시즌을 끝난다면 뭐 한 44승, 45승 페이스거든요. 저는 46승 36패를 예상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가까스로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왠지 7위가 될 것 같고요. 46승 36패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레이커스와 마찬가지로 1라운드 픽을 쓰면서까지 엄청나게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계속해서 그냥 희망 고문의 시즌, 5할 승률의 시즌,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좌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잡힐 후반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42승 40패 봅니다. 그리고 순위는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 예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피닉스 선즈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성적이 똑같죠. 그런데 저는 무언가 피닉스 선즈가 뭐라도 해볼 것 같아요. 뭐 버틀러를 영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브래들리 빌을 어떤 식으로든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로스터의 변화를 한 번은 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빈 부커가 살아나고 있고 닉 리차즈라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리차즈가 2경기 뛰었습니다만, 그래도 데니스 슈로더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줬던 변화나 도리안 피니스미스가 레이커스에게 줬던 변화보다는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닉스의 성적은 43승 39패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 봅니다. 그래서 이 세 팀, 1980년대의 슈퍼 에이스들 보유한 이 세 팀은 조금씩 좀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세 팀 가운데는 레이커스가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정도는 충분히 치를 수 있지 않을까. 반면 듀란트와 커리는 일찍 오프시즌을 맞이한다에 제가 한번 예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골든스테이트 피닉스 팬분들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제 반대로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 세 팀이, 피닉스는 미래가 막혀있고, 그리고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 두 명의 스타가 은퇴하고 나서의 그런 팀의 전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큰 폭의 변화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 세 팀 모두 다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5할 승률과 싸우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어떤 팀이 이 세 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것이며, 또 어떤 선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천공항 가서 또 우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미국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의 또 사랑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뉴욕과 보스턴, 미국 동부여행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과 또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